그거 좀 좋아 보이는 거 좀 알려줘. 아, 저는 뭐 2차 전지, 그죠? 2차 전지 3가지 종목 사놨어요. 좀 오래전에 사는 거고요. 그것도 40% 이상 올랐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게 저는 장기적으로 나중에 가면 삼성전자만큼 이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요? 실제적으로 자금 이동 상황 봐도 주식형 자금 펀드 봐도 미국은 거의 안 들어가요. 네. 유럽으로 좀 들어가고 중국, 한국, 대만 이런 쪽으로 돈이 작년 11월부터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국이 산 거죠. 저는 뭐 4, 5월 달에 우리 주가가 코스피가 2,700도 넘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외국인이 엄청 많이 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도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하기야 아까 한 10% 정도 교수님 모델에 따르면 한 10% 정도 저평가되겠다 하셨으니 지금 지수에다가 딱 10% 해보니까 그 결국 또 2,600이네. 야, 이래저래 내려올 때도 2,600, 올라갈 때도 2,600. 약간 우리 좀 한국 증시의 등뼈 같은 척추 같은 느낌 2,600이. 네, 사실 뭐 네. 크게 보면 우리 주가 박스권이죠. 크게 보면 크게 보면 박스권인데 네. 그래도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 더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저는 뭐 연초부터 주가 지수 보지 말고 종목을 보십시다. 올해는 종목 맞아요. 그렇게 정말 차별화가 말씀하셨어요. 심화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부르시길래 그런 네. 말씀 드렸었습니다. 저 부르지 말고요. 업종 산업을 잘 하시는 분들 불러가지고 네. 그래서 저 부르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프라인 콘서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네, 근데 네, 네. 올해 종목 간 지금 업종 간 차별화 얼마나 심화되고 엄청납니다. 있습니까? 특히 예. 저도 공부하기 위해서 샀는데요. 예. 로봇 궁금합니다. 관련 주식 로봇 관련 주식. 로봇.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예. 그리고 일부 2차 전지 종목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예. 제가 샀는데 뭐 2달도 안 됐었는데 어떤 종목은 지금 오늘 보니까 수익률이 107%던데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올해는 그런 종목장이라는 겁니다. 사모님은 아직도 우직하게 삼성전자를 들고 계실 거고. 저도 궁금했어요. 삼성전자 좀 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사라고 그랬더니 예. 사가지고 예. 샀다 팔았다. 저는 가만 놔두니까 107% 됐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도 않고 조금씩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어머. 또 교수님 또 사모님이 또 약간 또 단타 기질이 있으시구나. 그렇게 단타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도 약간 그게- 본능 같은 거니까요. 그게 재밌나 봐요. 하루에 돈 조금씩 버는 저기 게. 그렇죠. 치킨값 버는 재미가 있죠. 이제 사모님도 유튜브 많이 보십니까? 유튜브 거의 안 봐요. 거의 안 보시고. 그러면 뭐로 공부하시는가요? 친구들이죠. 친구들. 근데 친구분들이 왠지 유튜브 보실 것 같아요. 아마 친구들이 보고 그런 이야기인가 모르겠는데. 교수님 그냥 이제 대충 큰 거 다 짚어주셨으니까 좀 막연하게 그냥 지수보다도 종목 업종이다 하지 마시고 그거 좀 좋아 보이는 거 좀 알려주세요. 저는 뭐 2차 전지, 그죠? 2차 이차 전지 전지요. 중에서도 네. 그냥 2차 전지 3가지 종목 사놨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그게 이제 제일 많이 올랐죠. 핫한. 예. 네.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은 좀 오래전에 사는 거고요. 그것도 40% 이상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그래도 좀 안정적인 거 사자.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저는 장기적으로 뭐 나중에 가면은 삼성전자만큼 이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그 생각하거든요. 정도로요. 네. 그만큼 2차 전지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거죠. 지금 자동차가 네. 사용하고 그다음에 하늘 날라들인 도심 뭐 거통이라고 그러죠. 네. 그 애들도 결국은 2차 전지 사용할 거라고 기름 대신 사용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성장 산업이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 주식 뭐 최근에 사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죠. 삼전 제발 올라라. 그거는 오랫동안 좀 가지고 있거든요, 수익률이 아주 지금. 부진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기다림을 가지고. 요즘 한참 이렇게 뭐 거의 매일이다시피 경제 채널에서 다루는 그 AI 관련 인공지능 관련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
근데 지나치게 최근에 뭐 오른 감도 있습니다만, 예, 저는 뭐 AI보다는 예, 저 로봇 관련 주식. 그러니까 제일 연초에 한 증권회사 저 자료를 저는 뭐 제가 기업은 잘 모르니까 증권회사 예. 자료를 많이 참조하거든요. 예. 예, 로봇 관련 특집 자료를 냈더라고요. 근데 저도 평소에 그 로봇에 가서 뭐 공장에 가봐도 사람들이 다 일하고 그 조선소 가더라도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심각하더라고요. 예, 예, 예. 결국은 그런 일을 로봇이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공부하면서 뭐 주식을 사놔야지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로봇 그 특집 자료를 내놓고 종목을 5개 쭉 내놨더라고요. 제일 위에 있는 종목 샀죠. 제일 위에 있는 종목. 아니, 교수님 그러면 예. 그 이미 보유하신 그런 부분 말고 예. 앞으로 이것 좀 보유하고 싶다. 이런 근데 거 제가 요새 어떤 보유하고 업종을- 싶은 종목은요. 네, 네. 이 조선업종 주가예요. 조선업. 예. 오늘도 조선 좀 좋았던 것 같던데. 제가 저 울산을 가봤더니요. 네. 조선업종 관련자들이 굉장히 표정이 밝습니다. 내년부터 이익이 많이 늘어난대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2027년까지 거의 수주를 받아놨고요. 어. 네. 근데 지금 일손이 심각하게 부족하고요. 예, 그런데 조선업종을 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선업은 수주 산업이 아니냐. 이미 수주를 받아놨는데 네, 그 네. 사이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버리면은 이익을 못 낸다는 예, 거예요. 예, 예. 예, 그런 불확실한 점이 있어요.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 내년부터 이익이 많이 늘어난다는데 지금 주가가 한참 올랐었어요. 예. 올랐다가 최근에 그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요새 너 그쪽 주식 좀 사놓고 한번 기다려보자. 예. 예, 저는 사실 저 기업 강의를 많이 다니거든요. 예. 네, 네. 예, 기업 강의 다니면서 예, 그 기업 저 CEO들, 뭐 CFO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회사 분위기도 네,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분위기가 좋고 그러면 이제 갔다 와서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고 그 기업 주식을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물론 실패한 종목도 있죠. 물론 뭐 모든 게. 예. 근데 어떤 종목들은 또 2배 정도 오르고 그렇더라고요. 교수님 그렇게 근데 제가 요새- 가셔서 강의하시고 뭐 CEO나 CFO만 결국 기업 탐방이시네. 예, 그렇습니다. 좋은데요? 강의도 하시고. 혹시 교수님 포트에 설마 뭐 엔터나 게임주도 담겨져 있습니까? 저 네이버하고 예? 네이버 들어 있습니다. 네이버 들어 있고. 아. 예. 그다음에 카카오도 들어 있고요. 카카오. 네이버 그거는 아주 쌀 때 샀어요. 제가 저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그거 사고 뭐 가지고 있느냐 그날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얘들이 30% 올랐어요. 정말 싸게 샀죠. 그러면 제 지금 계좌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인데요. 아니 지금 뭐 지금 거의 뭐 네. 예.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별로 안 좋고. 제가 웃을 수만은 없는 그리고- 게 지금 비싼 상황이라. 네. 저는 제 나이 때 되면은 네. 원금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원금 지키는 거. 예, 그래서 네. 또 이런 종목 사놓고도 음. 인버스를 음. 상당 부분 가지고 있어요. 아, 인버스도 갖고 계시다고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제 전망이 틀려가지고 떨어지면은 원금은 지켜야 되잖아요. 하기야. 그 들고 있는 종목을 장 빠진다고 처분하기는 또 그렇고 예, 그걸 그렇습니다. 견뎌내는 와중에 예. 인버스로 해지하시고 그래서 예, 저는 주가가 떨어질 때도 손해는 안 보는데요. 이익을 내는데 주가가 오를 때는 수익률이 낮죠. 그래서 올해 코스피가 한 10% 올랐는데 오늘까지 제 수익률은 한 5.4%. 절반 정도가 인버스도 들고 계시니까 그렇다고 인버스만 들고 계시지 꽃버스 들고 계시진 않죠? 저는 올해는 절대 꽃버스나 2배짜리 레버리지. 투자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절대 있습니다. 금지. 위든 아래든 예, 이든 아래든 그만큼 좀 아래까지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니 그리고 저 지인이 뭔 적지도 않은 돈인데 그래도 저도 이런 쪽에 있다고 물어요 교수님. 그래갖고 뭔데 해갖고 한번 보니까 이런 종목은 한 5개 되는데 죄다 건설인 거 있죠. 아니 어째 투자를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 죄다 보니까 뭐 시프래요. 몰빵을 하셨구나. 한 가지 업종에.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건설업은 성장 산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노태우 정부 때
주택 200만 원 건설하고 사회 예. 간접 자본 투자했죠. 예. 예, 그때 건설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 29%까지 갔어요. 지금 1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분이 지금 일찍이 신도시 정부에서 계획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분당 앞, 예. 뭐 일산 예, 그 그쪽. 아파트 지은 지 30년이 넘었거든요. 예. 많은 규제 안 하면서 예. 예, 그걸 재건축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것에 관심 가져가지고 건설에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고 올해부터 들고 있다가 완전히 이번 그거 깔아앉는 장에서 철퇴를 맞았더라고요. 예, 저는 뭐 건설주는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신 예. 상황인가요? 네.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요, 예, 저는 뭐 주식 투자할 때 추세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 2차 전지 뭐 지금 100% 이상 넘어도 지금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는 추세라는 겁니다. 예, 장기적으로 성장 추세라는 거죠. 말씀하는 추세라는 게 이게 업종의 향방 업종이요. 자체가 예. 성장 가능성이 더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네. 물론 올라가지고 또 언젠가는 많이 떨어지겠죠. 네. 예,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상승 추세 자체는 상승 크게 추세. 변하지 않을 예, 예, 것이다. 이런 말씀. 예, 그래서 저는 뭐 거시경제를 보니까 예, 추세를 보고 거기에 맞게 종목을 고르지. 예, 건설업은 계속 추세가 하락 추세거든요. 업종 자체가 물론 그 종목별로 차별화는 되겠죠.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업종 체크 차원에서 교수님 저 은행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은행은 이제는 별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 지금 저는 금리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금리 하락 예, 국면으로. 금리 하락 국면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 각종 언론에서 은행 공격하고 사실 대통령까지 나서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뉴스에서 좀 많이 다루긴 했어요. 예. 성과급 관련해서라던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뭐 노 오늘 또 코멘트 어떤 뭐 하겠습니다. 일간지 신문 보니까 사설로 은행을 공격해 놨던데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한 것도 같기는 같은데 뭐 은행이 과연 공공재냐 아니냐 공공재는 사실 아니죠. 예, 은행도 어느 정도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인데요. 예, 그런데 은행이라는 게 정부가 허가를 내주니까 할 수 있는 업이다. 예, 그래서 정부가 좀 규제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금리 앞으로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큰 흐름상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예대 마진도 축소되고요. 아마 은행들이 조만간 예대 마진 축소되니까 예, 다른 측면에서 수익원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한번 큰 우리 국민들한테 실망을 준 적이 있었죠. 2007년, 2008년 무렵이었는데요. 그때 금리 떨어지니까 은행들이 예대 마진이 축소되니까 수익은 다변화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주식형 펀드 판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2008년 8월에 144조까지 모아놨는데요.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오면서 주가 폭락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은행이 수익은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식형 저축성형을 펀드로 돌려놨는데 실망을 시켰죠. 그래서 주식형 펀드가 144조까지 갔던 게 72조까지 딱 절반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예. 지금 올라가봤자 96조예요. 144조 한참 미치죠. 지금 이제 예대금리차 말씀하시길래 잠깐 기사를 좀 봤더니 지난달에 은행 19곳 중에 15곳이 예대금리차가 더 벌어졌다. 예.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결국 예금 금리만 낮아졌구만. 예. 그런가 봐요. 지금 예금금리 먼저 낮추고 있는데요. 곧바로 이제 대출금리 낮추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압박하고 있는데 이 정도 압박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둘 다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수님 금리는 이제 인하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는 근데 여전히 뭐 연준이나 유럽 중앙은행이나 이쪽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한두 번이 됐건 뭐 두세 번이 됐건 아직도 정책 금리는 더 올릴 것 같고 거기다가 만약에 일본은행도 예를 들어서 이제 총재 바뀌고 나서부터 이제 뭐 금리를 그거 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정책 금리하고 시장 금리하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시장 금리는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10년 국제 수익률이 4.6%였어요. 작년 10월 달에. 그런데 최근에 그 3.2%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미 달러 지수도 114까지 갔다가 최근에 101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금 104 한파까지 올라왔는데요. 104까지. 예.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미국이라는 경제가 4.75% 혹은 5% 금리에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예, 조만간 금리 인상 멈추고 금리를 내릴 것이다. 금리를 내리면은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가고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외환 시장은 이렇게 기대하고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시장하고 지금 연준 위원들하고 지금 거리가 상당히 큰데 결국은 소비가 해결해 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분기, 3분기 가면 소비가 줄어들면요.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네. 얼마 전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번 했죠. 1월 고용 보고요. 나도 모르겠다. 아, 예, 그러면서도 그러니까요. 예. 서든 스톱이 올 수가 있다. 소비가 줄어들면요. 미국 기업 매출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매출이 줄어들면 내가 그동안 고용을 너무 많이 했네. 예, 그다음에 재고가 증가하면은 줄여야 되겠네. 미국 기업은 참 탄력적이에요. 갑자기 고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게 레리 서머스가 이야기하는 서든 스톱인데요. 저는 그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이번에도 시장이 외환 시장이 연준 위원보다 더 똑똑할 것이다. 그거는 2분기, 3분기 가면서 고용 소비 통계가 증명해 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새 자꾸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뭐 ETF 시장도 채권형 ETF, 채권 관련 ETF도 많이 나오고 개인들도 옛날에는 좀 우리하고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랑 상관없는 영역이야 싶었던 채권 투자 쪽으로 조금씩 뭐 돈이 좀 쏠리는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그러면 예, 뭐 작년 제가 뭐 8월, 9월 들어가면서 채권 좀 많이 사십시오 정말 강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로 뭐 10년 국채를 제가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뭐 10% 이상 가격은 올랐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많이 떨어져 좀 반등하고 있으면 저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금리는 있고요. 예. 근데 저는 최근에는 장기 채권보다는 단기 채권을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단기 예, 채권을요. 특히 3년짜리를. 예, 저는 한국은행이 네. 뭐 이번 주에 금리를 인상하든 안 하든 금리 인상 사이클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기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채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눠 보니까 네. 뭐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 시장 측면에서만 봤을 때 일단 뭐 2022년 같이 자고 나면 빠져 있고 이제 이거는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예, 저는 작년에 그런 어두운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조정되고 안 좋아도 작년 정도는 아닐 예. 것이다. 떨어지면은 이제는 오른다. 떨어지면 예. 이제는 오른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네. 저기 많이 여쭤봤으니까. 네. 아마 또 다른 요일 날 또 교수님 네. 많이 또 모실 거야. 우리 또 승희 씨하고 또 김현 교수님 다시 뵈려면 또 네. 언제 뵐지 또 몰라. 그러니까요. 더 여쭤봤어야 됐나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 부르지 말고요. 종목 잘하는 사람들. 그래도 오늘 성공한 다음 게 분들. 네. 우리 교수님 계좌에 어떤 업종이 있는지 이미 파악을 좀 오늘 다 했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번 모실 때는 저기 사모님 저 친구분들하고 주로 어떤 얘기 하셨는지 좀 듣고 오셔가지고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게 또 따끈따끈하게 또 실전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아이템까지 기약하면서 네. 우리 교수님이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이 시간은요.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